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료의 홍보는 저희가 말로 구전 홍보 또는 글로 홍보하는 것보다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유치원용 영상, 초등학교용 영상, 중고등학생 영상, 그리고 성인을 위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가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백두산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충교의 사상을 실천해야 한다. 충교의 우리 총재님 참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기억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Under 30 seconds before exhaustion. It's now or never. Success. Cedar's Cubs will not go hungry today. 자, 동물의 왕국은 약육 강식의 세계인데 방금 사냥을 했던 치타의 시속 120km입니다. 순간적인 가속이 120km이고 또 치타의 장점이 있습니다. 치타는 고양이과에 속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젤리 성분이 있습니다. 스펀지 성분이 있어서 아무리 가까이 가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이 치타의 털이 아주 은신 은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사냥감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해서 소리도 내지 않고 자기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순간 시속 120km로 사냥감을 사냥합니다. 방금 사냥을 당했던 이 톰슨 가젤의 시속은 80km입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아주 사냥하기 좋은 거죠. 120km와 80km 가장 가깝게 근접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치타가 톰슨 가젤을 사냥하는 사냥 성공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론적으로 하면은 최소한 200%의 사냥 성공률이 있어야만 하는데 성공률이 30%입니다. 그 이유는 치타는 이 경주를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톰슨 가젤을 사냥할 수 있다. 달리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톰슨 가젤은 이 경기에서 지고 나면은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없어지고 내 가족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즉 적당하게 그저 그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레크레이션처럼 하는 일과 목숨 걸고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들의 효도의 가치관의 변화. 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8세부터 24세, 이게 잘못됐네요. 1000명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을 꼭 모시고 싶다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은 35%, 일본은 28%, 미국이 무려 64%, 영국은 66%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효사상이라는 것은 동양 사상인데
동양의 정신 문화가 이제는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 서양에서는 이제 새롭게 효 문화가 새롭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의 청년들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방금 강의하셨던 우리 이건재 박사님은 말 그대로 성균관에서 이 효와 예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작년에 몽고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할트마 바트톨가 직전 몽고 대통령에게 충효의 대훈장을 수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몽고는 사실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때 병자호론 때 몽고의 징기스칸 군대가 우리 고려를 쳐들어와서 고려의 많은 여인들을 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그 몽고의 여인들이 강에서 몸을 씻고 돌아오면 몽고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사해주겠다. 그래서 환향연이라는 이야기예요. 고향을 다시 찾아온 여인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광활한 대지에 중국과 몽고 이런 동아시아 쪽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충효의 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몽고의 충효의 대학 분원이 설립이 됩니다. 또 최근에 4월 19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대사와 에티오피아 특명 정권 대사와 투자청 장관이 충효의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부족 국가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죠. 그 아프리카가 정말 장류 유서의 전통과 예의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의 불꽃처럼 번져나갔듯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아프리카에 전파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지두 이사님과 함께 만나면서 당신들이 원한다면 충효의 대학에서 만들었던 모든 충효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다만 번역은 영어로 해서 주겠다. 영어로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12월 달에 다시 저희 충효의 대학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효 사상이 35%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왜 충효의 대학에 강의가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성 이건희 회장, 이분께서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7.4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이 7.4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변화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라. 그래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라. 남는 시간은 자기 개발하는 데 써라. 영어를 배우든 일어를 배우든 중국어를 배우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든 아니면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아니면 일찍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든 무조건 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라. 엄청난 센세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데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2시간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가혹한 선언을 했다. 이런 비판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시간도 있고 버스 시간도 있고 7시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최소한 5시에서는 집에 나서야만 서울에 출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난 반발과 그리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도 출근은 7시에 출근했지만 4시에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계열사 사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있습니까? 사장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당신 미쳤습니까? 사장이 4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이사가 퇴근하지 못하고, 이사가 퇴근하지 못하면 부장, 과장, 계장, 직원 모두가 퇴근하지 못할 텐데, 만일 내일 이 시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장실에서 전화를 받는다면 당신은 사표를 쓰시오.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4시에 퇴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나는 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공연을 보든지 한 1시나 2시 돼서 자고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서 일을 한다. 저녁형 인간. 아니다. 나는 일찍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움직이면서 내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말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4선언을 10년간 유지하고 이제는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년 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우리가 주파수를 같이 맞춰서 같이 일하자.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도자들 특강, 또 국회의원들 특강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더니 어느 날 현대그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성에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삼성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5.1달러 중동의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땅만 파면은, 삽질만 하면은 석유가 무한정 올라오는데 제1차 5.1 쇼크로 말미암아 석유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달러가 하늘에서 막 쏟아진 겁니다. 중동에.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이 돈을 갖고 이제 아랍의 사막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자라고 해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건물도 막 짓고 있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 5.1달러를 우리도 한번 그 대열에 끼워보자. 그래서 건설부 공무원 5명을 중동으로 파견했습니다. 15일 동안 중동 여러 나라를 이잡듯이 다니면서 15일 동안 갔다 와서 딱 보고서 한 장을 냈습니다. 각하, 중동이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40도로 오르내리는 이 더위가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설 현장에 가장 중요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돈이 아깝지만은 포기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 달 동안 구석구석을 살펴다니면서 보고서를 만들어 오라. 당신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5.1달러가 아깝지만은 포기하겠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5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청와대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각하! 중동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일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 1년 365일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 365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건설회사 회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비 오면 일 못하는 거잖아요. 1년 365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0도로 오르내리는 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자고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막을 다 쳐놓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횃불 들고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사막이잖아요. 사막. 건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모래와 자갈이잖아요. 무한정이 있습니다. 무한정. 가장 가까이에 언제라도 쓸 수 있는 모래와 자갈이 무한정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각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유조선에 석유를 가득 싣고 와서 석유를 내리고 그 탱크에 물을 싣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장 지옥 같은 공사 현장이 가장 천국 같은 공사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에 우리 대한민국 건설 근로자가 30만 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이벤트 좋아하잖아요. 달러를 한국은행으로 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가져왔느냐? 그 월급을 그대로 달러로 다 받아서 전부 다 기록을 다 해서 그 달러를 보잉 747 여객기를 보내서 가득히 그 비행기 안에 달러를 싣고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김포 비행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달러를 갖고 와서 그 돈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일으킨 시드머니가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보수꼴통, 뭐 아재, 뭐 꼰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난 이 시간,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대통령을 언제라도 비판할 수 있는 나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기까지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천국 같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금부터 바꿔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고 또 바른 자세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고개를 숙여서 그 말을 듣지만은 지금의 청년들, 청소년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청소년들에게 여러분께서는 중요의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과 신념과 노하우를 저희 중요의 대학에서 전수받아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조카들, 손자, 손녀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 바른 효 사상, 바른 예 사상을 전파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건재 우리 성균관 교육원장님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석학들을 모시고 또 바른 가치관을 정립을 시키고 우리 유진우 이사장님처럼 이런 큰 뜻, 좋은 뜻을 갖고 계신 지도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중효의 사상을 전파하는 역사적인 사명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